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고 나서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상황이 조금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어땠나요? 손흥민 선수가 복귀하자마자 손흥민 선수 출근하는 모습, 손흥민 선수에 대한 각종 컨텐츠가 토트넘 인스타 트위터에 올라오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 인기를 제대로 활용하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복귀하고 나서 이 복귀 때 사진 한 장, 그리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훈련에 복귀한 사진 이렇게 한 장, 두 장, 세 장만 공개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복귀한 지 지금 거의 일주일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를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제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죠.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적 시그널이 떴다면서 이제 예전에 해리 케인 같은 경우에도 토트넘에서 이적했을 당시 토트넘이 의도적으로 해리 케인의 모습을 인스타에서 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 상황이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오늘 오전에 역대급으로 손흥민 선수 한국 팬들을 뒤통수 치는 사건을 발생시키고 말았습니다. 한국 팬들이 난리가 나고 말았는데 그 소식 전해드리고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의도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서 프랭크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가 아직 좋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가운데 메디슨이 손흥민 선수를 샤라웃하면서 지지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소식까지 다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바로 빼요. 토트넘이 역대급 뒤통수를 친 사건은 오늘 오전 토트넘 인스타 게시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시물이었냐? 이제 8월 3일날 다들 아실 겁니다. 한국에서 뉴캐슬과 토트넘의 친선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를 홍보하는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손흥민 선수가 지금 영국에 복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왔을 때 지난 시즌에 한국에 왔을 때 그 영상을 재탕해서 보여준 토트넘 홍보 인스타였습니다. 토트넘 인스타가 손흥민 선수가 런던에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단 4장만 보여주면서 의도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안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이번 새롭게 한국에 방문하는 토트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선수의 영상을 재탕하면서 홍보하는 모습이 공개가 되자 한국 팬들은 역대급으로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기뻐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저 예매 성공했습니다. 빨리 만나요. 소니 토트넘 빨리 와라. 얼른 와 소니. 이렇게 라면서 기뻐하는 팬들도 있었지만 이제 소니 사진 왜 안 올려주냐고, 아니 소니 사진 왜 이렇게 안 올려주냐고 라면서 제가 어제 콕 집어드렸죠. 토트넘이 의도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거치가 확실해지지 않자, 프랭크 감독과 아직 면담이 좋게 끝나지 않자 손흥민 선수를 의도적으로 안 보여주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를 보여주라면서 분노를 터뜨리는 한국 팬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응이 여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계속 보시면은 최신 버전의 손흥민 사진 올려달라고 공식 계정에서 손흥민 지우기 들어가더니 또 손흥민이 한 몫은 챙겨야겠고 한국 팬들 달래기 타이밍 죽이네 하면서 지금 손흥민 선수의 사진이 거의 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한국 팬들도 인지하고 있고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 이용 그만해라, 공식 계정에서는 지우더니 뭐하는 거냐, 소니 없으면 언팔이다 우리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팬도 있었고요. 영국 가서 훈련 사진 단 한 번 말고 왜 손흥민 안 보여주냐고 에휴 하면서 계속 분노를 터뜨리는 한국 팬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랑 겹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손흥민 선수를 안 보여주자 한국 팬들이 역대급으로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역대급 뒤통수 사건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토트넘은 한국에 옵니다. 표를 팔아서 입장료 수익을 얻어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손흥민 선수의 거치가 확실하지 않자, 프랭크 감독과 면담이 좋게 아직 끝나지 않자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돈은 벌어야겠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그 경기를 홍보는 해야겠는데 새롭게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지 않고 이렇게 지난 시즌에 한국에 왔던 모습을 그대로 재탕을 하면서 돈은 벌어야겠으니 홍보는 하고 싶지만 손흥민 선수를 레전드 대우해주지 않고 토트넘 공식 인스타에서는 사진을 공개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역대급 뒤통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런 상황에 이제 한국 현지 팬들도 이렇게 엄청나게 이 상황을 인지한 팬들은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해리 케인도 토트넘에서 떠날 때 이런 식으로 토트넘 인스타에서 해리 케인의 모습을 이전과 같이 많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호날두도 맨유에서 떠날 당시 맨유에서도 호날두는 남는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호날두의 출근 사진 그리고 훈련 사진 영상들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호날두 역시 떠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 역시 지금 구단과 이야기가 잘 맞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구단과 뭔가 갈등이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가운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푸대접을 받고 있고, 토트넘 구단이 어제 오후에 공개한 사진 속에서도 손흥민 선수만 빼고 이제 많은 선수들이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메디슨이 손흥민 선수를 샤라웃하면서 이제 엄청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메디슨이 어떻게 손흥민 선수를 샤라웃했는지 이제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했을 당시 메디슨과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서로 껴안고 오열하면서 얼마나 친분이 있고 두 선수가 얼마나 애틋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토트넘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죠. 프랭크 감독이 팀의 새로운 감독이 되고 나서 팀의 리빌딩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프랭크 감독의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30살이 넘은 선수들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대에서 20대 후반까지 선수들만 사용하고 있는 프랭크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손흥민 선수가 계속 토트넘 인스타에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기존에는 손흥민 선수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마케팅을 했던 토트넘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건 프랭크 감독과 손흥민 선수가 면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거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디슨은 어제 새벽, 한국 시간 새벽이요, 메디슨은 자신의 인스타 라이브를 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최고의 왼쪽 윙어를 자신이 순위를 매겨서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매기는 메디슨이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왼쪽 윙어의 순위를 매기는 메디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메디슨은 이렇게 2위를 에당 아자르를 뽑았고요. 6위, 7위, 8위, 8위는 맨유엘 애쉬포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나왔는데, 메디슨은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손흥민 선수를 1위에 자기가 알고 있는 왼쪽 윙어 중에서 1위의 자리에 랭크를 시키는 메디슨이었습니다. 그리고 베일이 나왔는데 베일에게는 3위를 준 메디슨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메디슨은 마지막에 이렇게 아스날 2명의 선수들을 9위, 10위에 랭크시키면서 이제 자신이 토트넘 소속이다 보니까 아스날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베일보다 그리고 에당 아자르보다 뛰어난 왼쪽 윙어다라고 1위에 랭크시키면서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샤라웃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메디슨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소리가 나오지 않는 인스타 라이브를 키면서 손흥민 선수를 왼쪽 윙어 1위에 랭크시켰을까요? 또 굳이 왜 왼쪽 윙어 베스트 1부터 10까지 순위를 매겼을까요? 이런 것은 지금 현재 토트넘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메디슨이 이렇게 구단에 무언의 압박을 하면서, 실제로 소리가 안 났거든요. 이 메디슨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언의 이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지지하는 메디슨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메디슨이 왼쪽 윙어 순위를 매길 필요가 없고, 굳이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를 1위로 뽑으면서 손흥민 선수를 샤라웃했기 때문에 지금 구단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 리그 우승을 하고 나서 이렇게 오열을 하던 메디슨은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구단이 현재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고 손흥민 지우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제 행동을 보여주었다. 그게 어제 한국 시간 새벽 메디슨이 라이브를 킨 목적이었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 메디슨이 손흥민 선수가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었고, 손흥민 선수가 좋은 연계 플레이를 보여줬잖아요. 조금 마음에 안 들 때는 조금 유리몸에 속하다 보니까 시즌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확실히 손흥민 선수와 호흡이 맞고 좋은 연계 플레이를 보여주었던 메디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메디슨은 손흥민 선수에게 지지를 하고 구단에서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고 손흥민 선수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와, 상당히 감동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메디슨 참 마음에 드네요. 여튼 오늘 저녁에 이제 레딩과 경기 전에 프랭크 감독의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다양한 질문을 받아볼 프랭크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손흥민 선수의 사진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국 현지 기자들도 이 상황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이고, 손흥민 선수가 이적하는 거냐, 손흥민 선수의 거치에 대해서 분명 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프랭크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프랭크 감독이 오늘 인터뷰에서 어떤 인터뷰를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가 뜨면 바로 속보로 때려드리고 이제 프랭크 감독 인터뷰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 제 영상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게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